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종교계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시도에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반성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막아낸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계엄군을 막아선 서울 시민들은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일상으로 돌아가 집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을 기리기 위한 기념 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종교계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랐는데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전남대 총학생회와 교직원, 총동창회 등은 교정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민주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민주화운동의 불꽃이었던 전남대가 다시 역할을 학생들은 이어 총회를 소집해 전체 학생의 뜻을 모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80년의 5.18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학생으로서 함께 항의를 하는 것에 동참을 하고 싶었고요. 광주교대 총학생회도 집회를 열어 비상계엄을 규탄했고 광주 지역 중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민주국가에서 살고 싶다며 비상계엄을 비판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에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국가 운영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정을 우선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구청장들은 이른 아침 시내 주요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동시에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천주교 광주교구도 시국미사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비판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오는 14일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국회가 토요일이 아닌 당장 탄핵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도 윤 대통령의 담화를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하며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임한 만큼 바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공분을 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 문란 행위를 해놓고도 반성 없이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합리화에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스스로 헌법과 국민 위에 서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해도 권력을 마음대로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엄령 선포됐던 것 자체가 엄청 큰 충격이고 이미 신뢰가 다 무너진 상태인데 계속 버텨봤자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는 명백한 반역과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인 윤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계엄군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광인을 우리가 빨리 탄핵해서 구속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듯한 윤 대통령의 망상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내란 수계 혐의를 피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담화문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탄핵 재판과 내란 수계에 대한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자기 변론의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은 내란 주동자와 공범들을 엄벌하고 윤 대통령을 민주화 시대의 첫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지난 3일 밤 갑자기 내려진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돕고 계엄군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았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모습은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문이 공권력에 의해 닫혔던 지난 3일 밤, 서울 시민들은 계엄군보다 빠르게 국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진입한 군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휴대전화 등을 통해 현장의 모습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아니 위에서 현장을 목도했던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보여준 저항의 용기에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바꿨던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똑같은 자기 목숨을 바꾸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80년 5월 17일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광주 시민들은 용기를 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군의 무자비한 무력 진압은 광주에 깊은 상처를 안겼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례로 남아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독재와 군사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은 늦은 밤에도 서울 시민들의 발길을 국회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에 맞서서 그리고 내란 세력에 맞서서 싸움으로써 그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어떤 불의한 권력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80년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들이 비상계엄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로 자라나 지금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KBC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이자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한국 언론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축하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시 작품 집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한강 작가가 시상대 위로 입장합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강 작가는 물리학, 화학, 의학상에 이어 네 번째로 수상에 나섰습니다. 당초 한국어로 호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장에서는 영어로 한강의 이름이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했습니다. Dear Hangang,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6시간이 넘는 시상식과 만찬을 마친 한강 작가는 다음 날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여기서 28개가 넘는 언어로 자신의 책을 번역해준 50여 명의 번역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자신의 책을 더 많이 읽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광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년이 온다를 첫 작품으로 읽어주기를 권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서 출발해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며 신작 집필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람을 돌아가서 좀 열심히 신작을 쓸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12일 번역가들과 함께하는 낭독회를 끝으로 노벨 주간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KBC 이영길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리기 위해 각종 기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됩니다. 장흥군은 한강 작가가 어릴 적 뛰어놀던 아버지의 생가 복원을 시작하고
전라남도는 문학 박람회를 추진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의 생각. 장흥 등량만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어린 시절 한강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을 키운 곳입니다. 장흥군은 생가복원에 나서 지역의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소유주하고 매입 협의를 완료했고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군에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가를 보고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한승원 한강 부녀의 이름을 딴 국립 또는 도립문학관 건립도 추진합니다. 다만 두 작가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문학관 건립에 반대할 경우 명칭을 노벨 문학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문학박람회 개최에 나섭니다. 고전 문학은 물론 청년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도와 전남 문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남 문학 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3월 정도면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문학 박람회를 할 건지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한강 작가 기념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가 초등학생 시절 살았던 집터 인근에 북카페 조성을 추진 중이고 광주 북구는 관내 도서관에 공상해방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졸속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첫 소설인 여수의 사랑의 배경이 된 여수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포토전이 생기고 특별 전시가 열리는 등 한강 신드롬으로 여수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전남 여수를 배경으로 버리고 버려진 사람들의 상처를 그려낸 한강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인 여수의 사랑. 당시 20대였던 한 작가는 여수시 소동의 한 아파트에 살며 노벨 문학상의 뿌리가 된 이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무시면서 거기에 받은 감명으로 자신의 영감을 드러내셨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자부심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첫 소설의 배경이 된 여수 지역 사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순신 도서관에서는 한강 작가의 특별 전시와 독서 토론회가 열리고 소설의 배경이 된 장소에는 포토존이 조성됐습니다. 여수시는 한 작가와 여수의 특별한 인연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학여행 경험을 제공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3년간 거주하면서 그런 소설을 썼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수도 그런 훌륭한 소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러면 그런 기반 여건을 갖춰주고 또 저희들이 또 이 홍보하면 나가면 또 새로운 인물이 소설이라는 쓰는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때로는 기대감도 갖고 해보겠습니다. 한강 신드롬을 기점으로 첫 소설의 배경이 된 전남 여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문학 자원이 지역의 주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광주시가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민생 경제회의를 열고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생경제회의 후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접견한 간기정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산업은행, 서남권 투자금융센터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지방 공기업들이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에 돌입합니다. 광주시 7개 공기업들은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광주 도심에서 레츠베이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 홍보와 함께 기념품을 배포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 송년회 밤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광주 서구 JS 웨딩 컨벤션에서 열린 송년회 밤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취재 현장에서 치열한 고민과 열정으로 광주 전남 기자들이 발굴한 특종과 기획 보도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아침부터 비나 눈이 내리면서 춥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무안 영하 1도, 광주 0도, 목포 1도, 여수 2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광 6도, 광주 7도, 광양 10도 등 6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014 힌스페터 국제 보도상 수상작품 전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내년 3월 말까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3층에서 기로에 선 세계를 주제로 힌스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 3편의 전시회와 상영회를 진행합니다. 가자지구의 참상을 담은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와 지금 가자에선 보도와 이란 여성 인권 탄압을 폭로한 인사이드 이란, 자유를 위한 투쟁이 전시됩니다. 전남의 명품 복지 시책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올해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출범 6년째를 맞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행사를 갖고 해남군이 추진한 희망의 호롱불 달기, 불을 밝히는 금요일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복지기동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그동안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불편 개선과 지원 등 330억 원 상당의 복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는 오늘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4명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끝에 44년 만에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고 증언과 증거는 국가보고서에 담겼습니다.